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방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담 플라잉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눈이 오는 하루네요. 제가 얼마 전에 시댁에 갔다가 아버님이 예전에 즐겨 듣던 카세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미지 메이킹에서 청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 카세트로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마치 아버님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 다양한 경험들,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 미국에서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M 닉슨이 맞붙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선에 출마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죠.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라디오, 거리 유세 등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렸어요. 토론회에 나선 닉슨 후보는 자신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회색 슈트를 좀 많이 입었었고 그리고 분장도 거절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와 달리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는 카메라 위치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끝까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TV 앞에 모여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케네디의 참모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약간 좀 열정이 넘쳐 보이고 패기가 넘쳐 보이게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는 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능력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외모가 더 중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때 알 수가 있었어요. 무거운 표정의 닉슨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케네디의 미소를 스마일 파워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매력적으로 미소 짓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주변에도 웃음 등을 강조하는 친한 개그맨이 있거든요. 매번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제가 고민 등이 있으면 그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게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민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의 개그맨들을 보면 좀 안 좋은 일이나 구설수에 휘말려도 다른 연예인들보다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상시에 웃음을 가까이 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의 전 직장이었던 항공사에서도 이 웃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신입 교육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억지 웃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웃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매너들, 에티켓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는 첫 대면인 탑승 시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보통 제가 승객으로 비행기를 타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집에서부터 짐을 싸서 공항까지 와서 짐을 붙이고 수속 절차를 거치고 비행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한 4시간? 빠르면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타는 그 탑승하는 시점, 그때 환하게 웃는 승무원들을 보면 피로가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었어요. 보통 도어가 8개 있다고 하면 왼쪽에 앞에 있는 도어를 L1이라고 하고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도어를 L2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L1에서 L4까지 승객이 탑승하면 스탠바이를 하는데 L1에 있는 승무원이 L4에 있는 승무원을 보아도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보이도록 한때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웃음이 많거나 웃긴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 탑승 시점이 되면 일부러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많이 웃고 웃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야 승객한테도 정말 억지 웃음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도 승객 보딩 시 탑승하는 시점에 가장 환하게 승객들을 대하고, 만약에 그때 실수를 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비행 내내 계속 되풀이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실제 비행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상하게도 모피의 법칙처럼 탑승할 때 승객한테 음료를 엎질렀어요. 그랬는데 비행 중 식사 서비스 할 때 그 승객한테 메뉴를 잘못 드린다든가, 그리고 내릴 때쯤 승객의 코트를 잘못 드린다든가, 한 승객에게 유난히 그렇게 같은 실수를 좀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기억으로 다행히도 처음 실수를 했을 때 승객한테 적절한 사과와 공감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컴플레인은 좀 막았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면 큰 컴플레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가족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요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